수학의 올리버 원적 라섹 수학의 쌤 BK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 볼까요? (11번) 문제. 자, 세 함수가 주어져 있고 세 번째 함수인 h 함수가 p와 q로 제대로 안 구해져 있는, 그러니까 베일에 쌓여 있는 함수로 주어져 있는 거야. 대신에 h 구하라고 이걸 준 거지. 됐냐? 자, 이거는 뭐 너희들이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달리 풀 수가 있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게. 첫 번째 뭐 다 똑같아. 자, 첫 번째는 뭐야? 문제 주어져 있는 그대로 가져갈게. f 합성 g 역함수 x와 fx가 같다라고 한번 써보자. 그러면 이 녀석은 결국에는 h g 역함수 x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려면 뭐다? 얘를 구해야 되네. 그래서 뭐 할 거야? 역함수 구하기 할 거지. 여기서 요거의 역함수 구하기. 그거를 해주면 되는데 사실 어렵지 않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그럼 얘 넘기고 얘 넘겨서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고, 그러면 xy 자리 바꾸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똑같네. 역함수가, 그지? 얘가 결국엔 역함수가 돼버리니까 g 역함수 x는 x 플러스 1이다. 요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용을 해보면 h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어디 갔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렇게 넣어주면 되지. 요렇게. 그러면 fx는 뭔데? 주어져 있기를 2x 플러스 1로 주어져 있잖아. 자, 요거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h가 지금 요렇게 주어졌지? 요 쌤이 색칠한 요 주황색 부분에다가 요 주황색 부분을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p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q 요렇게 써서 정리하는 거지. 그러면 요 좌변을 정리해주면 px 마이너스 p 플러스 q, 그게 2x 플러스 1이야. 즉 2가 뭐랑 같다? p가 같아야 되고 1이랑 요게 같아져야 돼. 자,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뭐다? p는 2고요.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1이어야 돼. 근데 p가 2이기 때문에 q는 얼마가 나오지? 암산해봐. q가 얼마 나오지? 3 나오나? 그지? 그래서 p와 q가 3이 나오고, 2와 3이 나오고, pq를 곱해라. 그러니까 6, 2, 5 이렇게 해서 4번. 되겠지? 이렇게 푸는 방법이 뭐 첫 번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다? 이렇게 푸는 거야. 역함수를 굳이 구하지 말자. 왜? 지금 이걸 만족한다라는 말은 결국 뭘 만족한다? h는 f 합성 g와 같다. 이거랑 같은 소리잖아. 너희들 요거를 요렇게 만드는 거 할 수 있어? 자, 왜 그런 거야? 이렇게 있는 거잖아. 여기다가 쌤이 양변에다가 요걸 해준 거야, 요걸. 그러니까 g를 합성시켜 버린 거야. 그러면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요걸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요거는 뭐다? 결국 항등이 되면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잖아. 없어져 버려. 따라서 요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이렇게 하고 나면 역함수가 있어, 없어, 시계? 원래는 있던 역함수가 없어져 버리고, 역함수가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수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hx라는 것은 f 합성 gx가 돼버려. 그러면 f에다가 gx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fx가 이거잖아. 그러면 2배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다시 쓸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나오네. 뭐가? hx가. 근데 지금 문제에서 hx가 얼마인지가 적혀 있어. hx는 마이너스 px 플러스 q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여야 된다. 너무 쉽게 나오는데? 따라서 P는 2여야 되고 Q는 3이다 라고 금방 나오지. 이 방법이 훨씬 쉽네. PQ는 6이에요.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문제 푸는 것은 생각보다 별로인 방법이다라는 걸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알 수가 있어. 실제로 개념을 조금만 이용을 하면 역함수를 굳이 구하지 않고 양변에다가 이렇게 원래 함수를 딱 취함으로써 역함수를 없애버릴 수가 있다라는 걸 꼭 알고 활용했으면 좋겠어. 12번 문제. 주어져 있는 함수가 y는 루트 x인데 그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야. P점과 Q점을 각각 a, b와 c, d라고 할 때 b 플러스 d 나누기 2는 2다. 자, PQ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자, 기울기를 우선 식으로 한번 써보자. PQ의 기울기라는 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x 증가량을 c-a 이렇게 쓸 수 있고 y 증가량을 d-b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지? 근데 지금 주어진 조건 자체가 얘밖에 없다. 얘라는 건 뭐다? 이거를 이대로만 보면 안 되고 b 플러스 d는 4다. 요게 주어진 거야. 맞지? 그러니까 플러스 해놓은 게 4다라는 건데 b와 d를 빼놓은 거밖에 없어. 우리가 지금 관계식에서. 근데 문제는 지금 아직 지금 은연중에 드러나 있는 게 뭐냐면 y는 루트 x 위의 점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 p와 q는 요거다라는 거를 이용해야 돼. 그러니까 대입하면 딱 맞다 이거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요거밖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가 더 있다. b는 루트 a다 라는 것도 있고 d는 루트 c다 라는 게 있어. 이 위의 점이라는 정보 때문에 대입해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총 3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PQ의 기울기를 구해내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D와 B에다가 쌤이 루트 A와 루트 C를 대입해 볼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D가 루트 C지, B가 루트 A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거 자세히 보니까 요 녀석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루트 C의 제곱이야. 얘는 루트 A의 제곱이고,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 제곱 빼기 제곱 그러면 합차 공식.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루트 C 플러스 루트 A 루트 C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고 났더니 루트 C 마이너스 루트 A 똑같은 게 보이네. 요거랑 요거가 약분이 이루어져. 그럼 정리하면 루트 C 플러스 루트 A분의 1이 뭐다? PQ의 기울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다시 루트 A는 뭐다? B야. 루트 C는 뭔데? D고. 맞아? 그러면 루트 A는 B고 루트 C는 D니까 D 플러스 B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는데 끝났어. D 플러스 B가 뭐다? 4야. 4분의 1이야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지. 자, 되게 특이한 문제네. 한 번 더 문제 처음부터 이제 주어진 조건, 그러니까 이 문제 상황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끌어내는 게 우선 첫 번째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요 3가지다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요거밖에 안 보이지. 그래서 위의 두 점이라는 말이 요걸 뜻하는 거나 라는 걸 너희들이 우선 알아내야 돼. 두 번째, PQ의 기울기라는 걸 그냥 말 그대로 PQ의 기울기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식으로서 끌어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할 일이 얘와 이 조건을 어떻게 써먹을지를 고민을 하는 거야. 되겠지? 처음부터 이게 알고 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바꿔보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풀이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되겠지?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는 주어진 무리함수가 지금처럼 A, B, C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사용하고 있는 무리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요 점, x축과 만나는 요 교점은 몇 콤마 몇이니? 이런 문제인 거야. 결국에는 이 문제는 a와 b와 c, 이 미정계수들을 다 정해주면 끝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주어진 그래프를 활용해야 될 거고, 이 그래프가 주는 정보를 너희들이 잘 체크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다. 한번 체크를 해보면 요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요거 체크해 줄 수 있고, y절편인 1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지, 그지? 결국에 요 세 정보가 A, B, C 세 개의 미지수를 결정시켜 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풀어내면 된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가 결국엔 우리가 평행이동된 그래프인 거잖아. 그러니까 평행이동 되기 전에 그래프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이렇게 생겼었겠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요 식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주어진 식을 우선 한번 살펴볼게. y는 a 루트 x 플러스 b 플러스 c니까 쌤이 c를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c a 루트 x 플러스 b라고 쓴다면 늘 하던 대로 이렇게 색칠을 해볼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쌤이 색칠을 해줬던 거는 뭐다? 평행이동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좋게 해주려고 했던 거다라는 거지, 그지? 이 그래프는 y는 a 루트 x 그래프를 평행이동했구나. 그리고 빨간색 말고 초록색. 어떻게? x축으로 x 대신에 x 플러스 b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y축으로는 c만큼 평행이동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다. 근데 그래프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됐다는 게 여기 쌤이 연두색으로 표현한 정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 결국에는 마이너스 b가 얼마여야 된다? 마이너스 3이어야 되고 c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즉 b는 3이고 c는 마이너스 2야. 그러니 주어진 이 그래프, 이 함수의 식 자체가 b값과 c값이 구해진다라는 거야. b값과 c값을 대입해서 다시 적어보면 y는 a의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2라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고, 내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 이제 a만 찾아내면 된다. 아직 쓰지 않은 정보를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요거지. y절편. y절편은 이걸 표현을 해보면, 요 녀석을 표현을 해보면 점 0,1을 어떻게 하고 있어? 지나고 있다. 지난다 라고 하면 뭘 하면 된다? 대입하면 된다. 그지? 쌤이 대입을 못하면 대학을 못 가요 이렇게 얘기했지, 그지? 자, 어쨌든 대입을 하면 0,1을 대입하면 1은 a의 루트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2를 이항을 시켜주면 3은 a 루트 3, 루트 3도 이항을 시켜주면 a는 루트 3분의 3이야. 유리화 해주면 루트 3 루트 3 아래 위에 곱해주지. 이렇게 써볼까? 이렇게 원래 루트 3분의 3이 있는 데다가 이런 식으로, 혹시나 기억 못하는 친구들 있을까봐 이런 식으로 아래 위에 똑같이 루트 3을 곱해주면 분모에 있는 루트 3 루트 3이 3이 될 거고, 분자에 3 루트 3이 남을 텐데 이 3이 약분이 되고 a가 루트 3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적을까? a는 루트 3이야. 즉 주어진 저 그래프, 요 식 자체가, 그래프의 식 자체가 이제 다 공개가 된 거지. 따라서 주어지는 함수의 그래프는 y는 루트 3이니까 루트 3 안에 적어서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서 적어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지? 이거이다 라는 걸 찾아낸 거고, 이거의 뭐를 찾아라? x축과의 교점, x절편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 x절편은 아까 말했지만 x축과의 교점이고 그 교점의 x좌표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편 우리 많이 해봤잖아. 절편은 결국에는 y는 0을 대입한 값이 될 수밖에 없다. 왜? x축이 y는 0이거든. 그리고 그거와의 교점을 찾으니까 대입법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지. 0은 루트 3x 플러스 3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버리면 2는 루트 3x 플러스 3이다 나올 거고,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 제곱 해주면 4는 3x 플러스 3이다. 자, 우변 좀 정리해볼까? 3x 플러스 9야. 그러면 3x는 마이너스 얼마지? 5네.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5야. 즉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9고 x축이라는 건 y좌표가 0인 값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다.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가 있겠지.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는 이제 유리함수 문제지. 근데 유리함수에서 지금 x-a, bx처럼 a, b로 계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를 주기를 점근선이 무엇인지를 주었다. 사실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이 주어지게 되면 거의 대부분을 준 거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지. 그래서 이 점근선 x는 2와 y는 2라는 걸 가지고 주어진 요 a, b를 공개되지 않은 이 a, b를 찾아서 fx가 어떤 녀석인지를 우선 봐야 경리는 디귿, 참 거짓을 살펴볼 수 있겠다. 그러면 fx, 즉 y는 bx-3, x-a를 실제로 구하는 작업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자. 점근선이 2랑 y는 x는 2랑 y는 2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를 k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평행이동한 거야. 얼마만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해서 나온 그래프다. 그 그래프가 fx일 거야. y-2, x-2 분의 k. 그러니까 요 식이야. 라는 걸로 이제 문제를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지. 이 상황에서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y는 x-2 k 플러스 2 그리고 요거는 식을 정리했을 때 x-2분의 2x-2 플러스 k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한 번만 더 정리하자. x-2분의 2x-4 플러스 k야. y는. 자, 정리한 게 이거지. 뭐라 했어? 얘라고 했잖아. 두 개의 똑같은 식이야. 그러면 이제 계수 비교만 들어가면 돼. b는 얼마일까? 2겠지. a는 얼마인데? 2일 거야. 그리고 참고로 마이너스 4 플러스 k는 마이너스 3일 거야. 자,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이 쭉쭉쭉 나오지. 그러니까 a는 2고요. b도 2고요. 좀 정리해서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 플러스 k니까 k도 얼마인지 나오지. k가 1이고요. 이렇게까지 다 나온다는 거야. 다 나왔다는 건 k 대신에 쌤이 지우고 1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k 대신에 쌤이 1 이렇게 써도 된다고. 됐지? 그래서 주어진 식 자체가 이거다. 이게 fx야, 이게. 그래서 오른쪽 위에다가 fx는 뭐 x-2분의 2x-3이라고 써도 되고 또 지금 정리된 식을 가지고 x-2분의 1 플러스 2라고 써도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y는 x분의 1을 평행이동한 거고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2만큼. 자, 모든 정보를 다 얻은 거지. 그랬을 때 지금 오른쪽에 써놓은 이거 그래프를 좀 따져보면 이게 왜냐면 결국에는 fx의 그래프를 만든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리고 이 그래프의 특징이 이거 좀 더 예쁘게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이 그래프의 특징을 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y는 y는 x 요거 뭐야? 요거의 대칭이다라는 거 알고 있지, 그지? 또 뭘 그린 거지? y는 마이너스 x라는 거에도 대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게다가 원점의 대칭이라는 것도 알고 맞지? 요런 것들은 우선 기본 세팅인 거야. 그 상황에서 이제 문제들을 풀어나가라 하는 거거든. 얘를 이제 평행이동시켜서 이제 이렇게 만든 거니까. 자,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기억에서 이야기하는 거. 기억. f랑 f 역함수가 같아. 자, 이거 참 거짓인지 따지려면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 쌤이 한 접근 방법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면 첫 번째 접근 방법은 그래프로 접근하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 역함수 있지. 그러니까 y는 fx와 y는 f 역함수 x는 어떤 관계가 있다? y equal x의 대칭 관계가 있어. 다들 알고 있지?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y는 x의 대칭이 역함수 그래프에서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이 fx라는 녀석은 그래프가 쌤 이거 공간이 없네. fx 그릴 공간을 안 그려놓고 쌤이 그렸어. 조금만 그려볼게.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x축 이렇게 그리고 y축 이렇게 그려놓고 점근선이 x는 2랑 요거랑 y는 2잖아. 그리고 이 그래프가 그대로 연결이 이동이 된 거니까 요렇게 이동이 됐을 거야. 그지? 그러면 뭐 물론 그려져 있진 않지만 요렇게 y는 x였던 녀석도 똑같이 평행이동이 되겠지. 이렇게. 얘도 평행이동이 두 칸. 그러니까 x축으로 2, y축으로 2 이렇게 평행이동이 될 거야. 그러면 이게 대칭이라는 걸 오른쪽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쌤이 그린 거긴 하지만 요렇게 그대로 이동이 되면 요렇게 그림이 완성이 될 거지? 이게 뭔 뜻을 얘기를 한다? y는 x에 대한 대칭 그대로 모양은 그대로 옮겨지니까 그리고 요 식을 써보면 y는 마이너스 x였던 게 x축으로 2, y축으로 2 이렇게 평이동 되니까 얼마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맞냐? 여기가 2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4가 되겠지? 요런 그래프에 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대칭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즉, 쌤이 지금 까만색으로 진하게 표현하고 있는 요 그래프 y는 fx라는 그래프는 어디의 대칭이다? 얘의 대칭이야. 그러니까 y는 fx 자체가 y는 x의 대칭인 거야. 맞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 상황에서는 얘가 y는 x의 대칭인 함수야. 그러면 이 녀석의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게 뭐다고? f 역함수거든? 그지? 근데 이미 y는 fx라는 게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이거를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를 찾아봐봐. 딱 접어봐봐. 반대로 딱딱 만들면 자기 자신 나오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 y는 fx는 이미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를 찾아보면 자기 자신이 나와버려. 그치? 근데 그게 뭐다? 역함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역함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 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접근 방법이야. 이게 그래프로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거든. 두 번째 접근 방법은 뭐겠어? 식으로서 접근하는 거야. 이건 좀 별로인 방법이긴 한데 주어진 함수가 y는 x-2분의 1 플러스 2인 거잖아. 이거의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f 역함수 구하기를 해보는 거야. 해보면 x만 놔두고 나머지 다 넘겨야 되기 때문에 y-2는 x-2분의 1이야. 역수를 취해주면 x-2는 y-2분의 1이 될 거고 2를 넘겨보면 x는 y-2분의 1 플러스 2가 되지. 자, 이 다음에 마지막 작업으로 xy 자리를 바꾸는 게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지. 끝났어. 자, 이렇게 역함수 잘 구했다 하고 요거를 우리는 보통 역함수 구했으니까 f 역함수야 라고 쓰는데 실제로 식을 보니까 얘가 지금 fx식이었잖아. 식이 어때? 똑같네. 따라서 fx랑 f 역함수는 식이 똑같아. 그러니까 f와 f 역함수는 똑같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두 번째 풀이 방법인 역함수 실제 구하기 방법이야. 됐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첫 번째 문제가 기억이 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니은으로 넘어갑니다. 니은. y는 fx의 그래프는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대칭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거짓이지. 왜? 지금 쌤 그래프 그리면서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원래 있는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요 식이
y는 마이너스 x고 얘가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라는 걸 가지고 그대로 평이동 시킨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대칭이 되는 거지. 2가 아니고. 네? 자, 디귿 가자. 자, 디귿 문제는 쌤이 지금 그래프를 대충 그려놔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1, 2, 4를 지난다. 1 지났고 2 지났고 3 안 지나고 4 지난다. 참이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래프가 제대로 그렸느냐 하는 걸 체크해야 돼. 실제로 이 모양만 쌤이 아는 거지 이렇게 지나는지 이렇게 지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맞아? 모양은 똑같잖아. 이렇게 지나도 모양은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 그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손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는 너희들이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거는 쌤이 형성평가지에서도 강조를 했듯이 뭘로? 절편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절편이 지금처럼 음수가 나오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아까 전처럼 그려지려면 뭐가 돼야 돼? 이게 절편이 위에 올라오면서 얘가 절편이 위에 형성되면서 양수가 절편이 되겠지. 그래서 y절편을 구해가지고 디귿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본다. 디귿은 y절편 구하기 문제인 거야. 자, y절편은 뭔데? x축과 만나는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야. 근데 y축이 뭐냐면 y축은 x는 0이잖아.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해서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x에다 0 집어넣어보자. 0 빼기 2분의 1 플러스 2 구해보면 이게 얼만데?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가 되고 2분의 3이 되네. 2분의 3은 무슨 수? 양수. y절편이 뭐다? 양수. 지금 y절편 구하기 했는데 양수가 나왔어.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다는 소리지. 요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y절편이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1, 4분면, 2, 4분면, 3은 안 지나고 4, 4분면 지나는 디귿의 설명이 맞구나. 따라서 기역과 디귿이 답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자, 이런 유형의 문제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 좀 어렵지만 또 그래프를 찾아내고 나서 그 그래프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면 생각보다 너무 어렵지는 않은 거니까 이런 문제 나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풀 수 있도록 합니다. 15번 문제. 이번에는 유리함수의 형태가 다 주어졌어. 그러면 점근선도 우리가 금방 구해낼 수가 있겠지. 근데 이 그래프가 얘랑은 만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이 그래프 우선 그려보고 얘가 어떻게 생겨먹은 특징을 가진 그래프인지를 생각해보면 되는 문제지. 자, 우선 그려보자. 주어진 저 식의 표준형을 찾아보면 좀 빨리 찾아야 돼. 이제 기말 치기 전까지 우리 이거 빨리 찾는 연습을 많이 해놔야 돼. 이렇게 될 거고 x-2분의 3 먼저 쓰고 플러스 2가 된다. 따라서 주어진 식은 y-2와 x-2분의 3이다. 요렇게 우리가 표준형의 식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고 표준형의 식을 찾아내고 나면 이거의 점근선 얼마다? 요거 보고 요거 보면서 점근선을 x는 2랑요 y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지? 그럼 그래프 거의 다 찾은 거야. 여기 위에 있는 분모에 있는 k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1, 3을 지나는 그래프를 평행이동 두 칸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 x축, y축 그려주고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점근선 그린 거야.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아마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거야. 되겠지? 자, 다 나타나지 않아서 여기 2고 여기도 2인 그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다. 됐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지금 말하는 게 y는 mx 플러스 2. 요 녀석이 이제 베일에 쌓인 거지. 자, y는 m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는 우선 직선이다라는 거 우선 너희들이 알고 두 번째, 기울기가 얼마다? m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울기가 m으로서 달라질 수 있다. 변수로서 주어지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y절편. y절편이 y축과 만나는 점이 2라는 것까지도 지금 식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살짝 생각을 해보면 기울기가 바뀌긴 할 텐데 직선이라는 사실과 y절편이 2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을 테니 y절편을 체크를 해보면 y절편은 0,2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요 점을 지나는데 기울기는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직선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 y는 mx에서 기울기가 만약에 양수면 대강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0,2를 지나야 돼. 0,2를 반드시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도 가능하고 또 뭐 음수라서 기울기가 음수라서 이런 식으로 아이고 그지? 근데 지금 문제 상황은 뭐다? 만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이 주황색 그래프가 만나지 않도록 지금처럼 이렇게 만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 요런 식으로 지나가도록 하는 기울기를 구해봐. 이거 말고. 그지? 그럼 봐봐. 요런 식으로 그려질 때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지다가 보면 어떤 상황이 생겨?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 맞아?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문제 상황인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다가 언제부터 여기 접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요거 바로 다음부터가 가능하겠지. 지금 이렇게 되는 게 기울기가 커지는 상황이야. 계속 기울기가 커지다가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양수가 돼버리면 지금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이 그래프가 양수가 되게 되면 이 빨간 선과 어때? 교점이 또 발생을 하게 되지. 그지? 그러면은 언제까지? 바로 요 점근선과 똑같아지는 그러니까 x축과 그래프가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요렇게 평행하도록 될 때까지는 만나지 않는 거야. 여기서 조금이라도 양수가 돼버리면 안 된다. 따라서 기울기가 언제일 때랑 요럴 때지. 요럴 때라는 건 뭐다? 자, 요럴 때라는 건 m이 기울기가 얼마일 때? 0일 때까지. 맞지? 이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지. m이 기울기가 0일 때까지는 괜찮아. 만나지 않아. 그리고 이게 기울기가 음수가 될 때도 괜찮은데 너무 가팔라져서 이렇게 생겨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언제까지? 요럴 때까지는 괜찮아. 요렇게 되고 나서부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접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괜찮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표시를 해보면 여기보다 더 클 때부터 여기까지 괜찮아. 요 사이일 때가 괜찮다라는 이야기야. 결국에는 요거일 때는 m이 0이라는 걸 금방 찾았으니까 요런 상황, 즉 접하는 상황이 될 때의 기울기 값을 구하고 그걸 포함하는 건 아니고 그지? 그걸 포함하게 되면 만나니까 그거 다음부터 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요걸 써보면 유리함수와 직선이 의 교점이 몇 개? 한 개일 때의 기울기. 요거를 우리가 찾는 것이 목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결국엔 교점이 한 개가 된다라는 걸로 식을 세워야 될 텐데 교점이라는 건 쌤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구하는 거야? 교점이라는 건 연립방정식이라는 거고 연립을 해서 푸는 거고 연립방정식의 해가 몇 개여야 된다? 한 개여야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지. 그러면 연립을 해가지고 해가 한 개다라는 걸로 문제를 풀어보자. y는 2x-1, x-2고 그리고 우리가 연립해야 될 대상이 mx 플러스 2다. 자, 이 두 개를 연립할 거야. 자, 연립하는 방법은 다양해. 위에서 아래를 빼도 되지만 이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해도 돼. y 같기 때문에. 그러면 대입법으로 mx 플러스 2는 2x-2분의 2x-1이라는 식을 쓸 수가 있고 이 분모에 있는 x-1을 없애주기 위해서 왜 분모에 식이 있으면 어렵잖아. 어떻게 할 거야? 양변에 x-2를 곱해줄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할 때 이 가로를 꼭 생각을 해줘야 되지. 이렇게 곱하는 거라는 거. 그러면 분자 분모가 약분이 돼서 우변은 2x-1만 남을 거고 좌변은
분배 하면 2차식이 나올 거야. 자, 정리 한번 해보자. 분배 법칙 mx 제곱 분배 법칙 플러스 2x 분배 법칙 마이너스 2mx 그리고 마이너스 4 부변은 2x 마이너스 1이 나와. 자, 좌변으로 다 모아서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2에 m 얼마 나오지? 이거 없어져 버리네. 이렇게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구나. 마이너스 2m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온다. 되겠지? 뭐다? 이게 연립방정식이야. 뭔 소리냐면 이 연립이었지. 연립방정식을 풀어냈더니 뭐가 나오는 거야? 얘가 나왔어. 그러니까 얘가 뭔데?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지.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다? 이 2차 방정식을 푸는 거고 그게 몇 개여야 된다고? 한 개여야 된대.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한 개다. 그지? 그거는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끝나는 거지. 됐지? 판별식 한번 구해보자. 4분의 d를 구해보면 m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플러스 3m 이게 0이단인데 m으로 묶어서 정리했을 때 이렇게 나올 거고 따라서 m이 0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실제로 기울기가 0일 때는 포함이 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기울기가 만약에 0이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식 자체가 2차식 자체가 안 나와. 봐봐. m이 0이면 2차식이 안 돼 버리지. 방정식이. 그래서 m이 0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 m이 0이면 2차 방정식이 안 나오기 때문에 판별식 자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이야. 되겠지? 그래서 m이 0이 아닐 때이기 때문에 m이 마이너스 3일 때만 값이 나온다. 자, 이거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구하는 그 m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일 때인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크고 언제보다 더 작아야 된다고? 0보다 더 작거나 같을 때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밑에다 적을까? 마이너스 m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되겠지? 16번 문제.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ax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역함수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우선 이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나타내 봐야지 여기에서 a, b, c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쌤이 직선 하나를 긋는데 이 직선이 뭐냐면 y는 x 직선이야. 자, 요거를 쌤이 준비한 이유가 바로 이 함수를 찾아내기 위해서인데 이 함수를 찾는데 왜 y는 x를 준비했냐면 바로 주어져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함수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그지?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다라는 거 알고 있지, 그지? 그걸 이용해서 쌤이 그래프를 찾아내기 위해서야. 그럼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2,6이라는 요 점은 쌤이 미리 나타냈지? 6,2라는 점으로 대칭 이동이 될 거고, 그지? 여기 0,4라는 것은 4,0으로 대칭 이동이 될 거잖아. 그러면 내가 구하는 이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려질 거야? y는 x의 대칭일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하는 그래프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루트 ax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그래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결국엔 지금 우리가 무리함수 미정계수로 이루어진 이 무리함수를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 a, b, c를 찾아내는 문제고 이거는 앞에서 많이 풀어봤던 문제인 거지. 그지? 지금 6,2를 지난다. 그리고 4,0을 지난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주어진 요 식을 표준형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y는 마이너스 루트에 a에 x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묶어낼 수 있지. 그리고 플러스 c 되어 있는데 쌤은 요거를 우리 보통 요거를 이항에서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c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여기 있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보면서 평행이동을 떠올릴 수가 있더라. 어떤 기본형의 식을 평행이동했냐면 y는 마이너스 루트 a의 x를 평행이동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그지? x축으로 얼마? a분의 b만큼,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지? 근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지금 하는데 실제로 지금 점을 보면 6,2가 요게 평행이동을 알려주는 거잖아. 요 정보가 x축으로 6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a분의 b는 6이고 그지? c는 2라는 게 바로 알려주는 정보라는 거지. c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C는 2고 그러면 B는 6A다. A와 B 사이의 관계식 하나만 알면 연립해서 A가 얼마, B 얼마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아직 안 쓴 정보 뭐다? 그래프에서 바로 요 점이지. 4,0을 지난다. 그럼 요거를 마이너스 루트 AX 마이너스 B 플러스 C인데 C가 2니까 여기는 몇? 4,0을 지난다. 라는 거고 그러면 대입을 해도 된다 라는 뜻이라서 0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b 루트 플러스 2와 같아질 거고 이항해주면 4a 마이너스 b의 루트는 2고 양변 제곱하면 4a 마이너스 b는 4가 될 거야. 근데 b가 얼마라고? 6a라고 알려줬으니 4a 마이너스 6a는 4고 따라서 마이너스 2a가 4가 되어서 a는 마이너스 2다. 그럼 b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즉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2 플러스 2라고 쓸 수가 있고 답이 마이너스 12. y는 x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게 원점을 지난다고 하고 있고 이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 요 무리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봐라. 결국에는 요 a와 b와 c를 구해서 그걸 다시 여기다 대입하고 그 그래프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인 것 같아. 그럼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결국 미정계수 a, b, c를 구해야 되는데 주어진 정보가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점근선으로서 우선 주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위의 점 1개 이렇게 주어져 있지. 이런 문제 너무 많이 풀어봤잖아. 이 점근선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의 어느 정도를 찾아내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미지수를 요 0,0을 지난다로 찾아내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될 거야. 자, 마찬가지로 한번 풀이해보자. 점근선이 x 이퀄 2랑 y 이퀄 3이다 라는 것은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식을 바로 써보면 y-3은 x-2분의 k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했었지. 그리고 요 k를 구하기 위해서 뭐라? 는 원점을 지난다 요걸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0,0을 싹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분의 k다. 따라서 k는 6이 되지. 즉 주어진 저 그래프는 바로 y-3은 x-2분의 6의 그래프다. 요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요 식을 주어진 식의 형태로 바꿔주면 a 얼마, b 얼마, c 얼마 다 구해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y는 3을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 통분해서 x-2분의 3x-6 플러스 6 되니까 x-2분의 3x가 돼버려. 그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b가 3이 되는 거고 c는 얼마다? 0이 되는 거네. 따라서 a는 2,
다시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 b는 3, c는 0이다 라는 걸 찾아냈어. 자, 요렇게 a, b, c를 찾아내고 나면 주어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야기를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여기 이 정의역에서 주어진 함수는 y는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함수가 되고 이거의 최대치수 구하여라. 이런 문제로 바꿔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의 최대치수를 구하려면 결국엔 이 그래프의 개형을 좀 알아야 돼. 표준형으로 나타내보면 x-2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y는 루트 마이너스 2x를 x축으로 2분의 3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럼 이 그래프가 뭐다? 어떤 형태의 그래프인데 바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x축으로 2분의 3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그래프 모양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그래프 모양이 이거의 그래프 모양을 쌤이 대충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요 점이 2분의 3,0이 될 거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1이 어디 있겠어? 1은 2분의 3 여기 1.5잖아. 그지? 1은 아마 여기쯤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3은 아마 이쯤에 있을 거야. 그래서 저걸 정의역으로 하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는 그리면 안 되는 거지 사실. 여기는 그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된 그래프인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 빨간색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한다? 최대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값. 만약에 이 녀석을 내가 fx라고 했다면 f 마이너스 3이 최대값이야. 최소값은 f 당연히 1이 최소값이 되겠지.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3인 점이고 여기가 x 이퀄 1인 점이니까. 맞지? 그때의 최대값, 최소값은 y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값을 구해보면 돼.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3 해주면 루트 9가 되고 루트 9는 3이에요. 자, f1도 구해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3 루트 1이네. 그러니 1이 답이네. 그 두 개의 합을 구하여라가 문제였어. 4가 답이네. 자, 마지막 18번 문제. 정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주어져 있고 이 fx라는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주어져 있어. 그랬을 때 이 역함수를 g라고 하면 g 합성 g7의 함수값을 b라고 했을 때 a와 b의 값을 각각 구하여라. 자, 이게 무슨 소리지? 자, 우선 첫 번째 단서인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 fx의 그래프를 우선 유추해 볼게. 자, 역함수 존재. 자, 이 개념이 어떤 거였냐면 1대1 대응이 1대1 함수여야 되고, 그지? 거기다가 공역과 치역이 같아져야 돼. 근데 지금 공역이 실수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치역도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는 그런 함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주어진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주어진 이 함수가 x가 1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요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지? 그리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 녀석의 그래프가 그려져. 맞지? 그러니까 1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1인 그래프고 1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위에 거 마이너스 1인 그래프고 마이너스 3분의 1인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야. 자, x축, y축을 그리고 x가 1인 걸 쌤이 이렇게 나타내 보면 요걸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그래프가 달라질 거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1을 기준으로 왼쪽의 그래프는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데 1을 기준으로 오른쪽의 그래프는 요 a라는 미지수 때문에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다. 요 a가 뭐냐면 a는 바로 y절편이지. y절편에 해당되는 녀석이야. 자, 한번 그려볼게. 위에 다시 요 부분에 해당되는 쪽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1인
그런 그래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고 1일 때의 값이 0이 되는. 근데 그 0은 빠지는 그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지. 되겠냐? 왜냐면 1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 1은 빼줘야 돼.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러면 요 1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뭐다? 주황색의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아마 요거보다는 더 완만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근데 A, Y절편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만약에 Y절편이 여기라고 친다면 이렇게 그려지다가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요 점을 포함하는. 그렇겠니? 이게 여기가 A가 되고 근데 그 A는 Y절편이기 때문에 요 1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잖아. 근데 나는 주황색 그래프는 1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그리는 것 때문에 쌤이 여기 점선으로 표현을 했고 실제로 그려지는 부분은 여기라는 거야. 자, 만약에 A가 1보다 위쪽에 있어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조건을 만족할까를 고민해 보면 되는 거거든. 자, 우선 1대1 함수가 되냐? 안 되지. 1대1 함수가 되려면 이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발생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런 그래프는 그려져서는 안 되네. 그지? 이거는 아니네. 그래서 A가 1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겠다. 뭐라고? A가 1보다 크면 안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좀 이동을 시켜볼게. 좀 내려가지고 쭉쭉쭉쭉 내려서 요런 상황에서는 계속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점이 뭐지? 1,0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 아래쪽에 있을 때. 그럼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가 되는지를 보면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항상 한 개밖에 안 생기지. 그지? 그리고 요 위에서도 항상 한 개씩밖에 안 생기니까 우선 1대1 함수는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문제가 뭐야? 문제가 뭐냐면 바로 여기. 자, 봐봐. 쌤이 치역을 한번 나타내 보면 결국엔 함수값들의 집합이라서 요점의 y값, 요점의 y값, 요점의 y값들이 요점의 y값들이 치역이 되잖아. 그럼 치역을 쌤이 형광펜으로 표시해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될 거야. 맞아? 근데 요 부분이 뻥 뚫려 버리지. 왜냐면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조건 치역이 공역과 같아야 되고 이 공역이 뭐라고 주어져 있는데 실수 전체로 주어져 있어. 근데 지금 이 그래프, 내가 그려놓은 이 그래프는 어때? 실수 전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가 뽕 비어버렸잖아. 그럼 이런 그래프도 그려져서는 안 되겠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그래프여야 되느냐? 바로 이런 그래프여야 되겠지. 쭉 올라와서 여기를 메꾸도록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그리고 이런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면은 1대1 함수도 되면서 치역도 여기가 다 메꿔져 버리지. 그치? 그러니까 치역도 실수 전체가 되는 그런 그래프가 되더라. 그러면 이때의 A 값이 얼마일까 하는 거지. 그럼 이 주황색을 봤을 때 몇 콤마 몇을 지나게 되는 거야? 1,0을 지날 때 A 값이 얼마일까? 이거를 궁금해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지난다 뭐하라? 대입하여라.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1,0을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a가 될 거고 따라서 a는 3분의 1이다라는 걸 금방 구할 수 있지. 1,0을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다. 그치? a는 구했어. 그리고 a를 구했으니까 fx라는 식도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가 있겠지? x가 1보다 작을 때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그지? 이런 상황에서 이거의 역함수가 g인데 g 합성 g7을 구해라. 자, 일반적으로 이런 풀이를 할 때 쌤이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가지고 7을 대입하고 그걸 다시 대입해서 b를 구하는 식으로 구했다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 fx의 역함수 구하는 게 너희들한테 쉽지가 않지, 그지? 물론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쉽지가 않더라. 그럼 어떡할 거냐? 바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지.
우선 요 문제는 G7을 알아야 되잖아. G7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쌤이 K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G7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F의 역함수였거든. 그지? 자, 요걸 보면 너희들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요걸 보면 요거랑 뭐랑 필요 충분 조건이냐면 양변에 F를 합성을 해줘서 이렇게 써보면 쉽다 했지 쌤이. 외우지 말고 양변에 F를 딱 취해주면 이렇게 F와 역함수가 합성이 돼버리면 뭐가 돼? 자기 자신이 나온다. 즉 7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 K 값이 내가 구하는 거잖아. K 값. 근데 그 K 값은 뭐다? F에다 대입했을 때 7이 나오는 값이야. 그지? 그럼 요 그래프에서 7은 어디 있어? 여기에 7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7이 나오는 x 값이 얼마일까? 이렇게 찾아내면 되고 그게 k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7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x 값은 1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할 수 있겠지. 따라서 7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k는 마이너스 6이다라는 결론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즉 얘가 마이너스 6. G7이 마이너스 6이다. 되겠지? 그러면 G7은 G 마이너스 6이고 그게 B라는 거야. 자,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F 역함수 마이너스 6이 B라는 소리. 그럼 양변에다 어떻게 하라고? F를 취해버려. F 역함수 마이너스 6은 FB지 B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 F와 F 역함수의 합성은 자기 자신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고 그러면 요 B라는 것은 뭐다? F에다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값이야. 마이너스 6은 아마 여기 있을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6이 나오는 X 값은 어디에 있겠다?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다는 거야. 1을 기준으로 오른쪽 여기다 대입을 해줘야겠네. 그럼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B 플러스 3분의 1은 마이너스 6이고 그럼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버리면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곱했으니까 18 따라서 B는 19가 나오겠지. 됐지? 아까 앞에서 A가 얼마였어? A가 3분의 1이었고 B는 19가 나온다. 즉 답은 A는 3분의 1이고 B는 19예요 라고 구해내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대단원 문제까지 풀어봤고 다음 영상에서 뒤에 경우의 수 중단원과 대단원 문제로 다시 만나도록 하자. 수고했다 얘들아. 수학에 눈이 번쩍 떠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